도면을 그리면서 여기 있는 명령어들을 모른다? 그러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거, 도면의 크기와 축척을 좀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종이가 A4, A3, 그 다음에 B5, B4 이렇게 많이 쓰죠. B계열의 용지 보셨나요? 문방구 가면 전지 주세요 그러잖아요. 전지 사보셨나요? 그 전지가 B제로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종이가 A계열의 종이가 있고 B계열의 종이가 있습니다. 차이는 뭘까요? 당연히 크기는 차이가 나요. A계열은 설계용지고 B계열은 인쇄, 출판할 때 사용하는 종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다시요. A계열은 도면이에요. 근데 B계열은 인쇄, 출판 용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A0부터 A1, A2, A3, A4 이렇게 해서 종이를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종이 크기를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다시 설명합니다. 종이 크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네, 외워두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가장 큰 A0입니다. 종이가요, 자, 우리 도면이 이렇게 있어요. 도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로로 도면을 그리지 않습니다. 가로로 그려요. 이해되셨나요? 여기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A4 사이즈는 가로와 세로로 도면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모든 종이는 다 이렇게 가로로 그리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세로로 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가장 큰 종이가 A0고요. 1189 841mm입니다. 1189 841mm예요. 자, 그 다음에 얘를 A0를 이렇게 절반 접습니다. 절반 접으면 이게 A1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A0 종이가 있죠. 그죠? A0 종이가 있는데 이거 딱 절반 접으면 얘가 A1입니다. 지금 A4니까 이 사이즈가 A5 사이즈가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절반을 접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원래 여기가 가로였는데 절반 접으니까 여기가 가로가 된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841이라는 이 숫자가 앞으로 가야 되겠군요. 841에 절반 접었잖아요. 얘를 나누기 2합니다. 594. 이해되셨나요? A2는 594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594에 420을 절반 나눕니다. 아이고, 841을 절반 나눠요. 420. 420 앞으로 가고 594 절반 나눕니다. 297 앞으로 나가고 420을 절반 나눕니다. 이해되셨나요? 뒤에 있는 이 숫자 세로가 가로가 되고 가로를 2분의 1에서 세로로 주고 세로가 가로가 되고 2분의 1에서 세로로 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외우실 수 있죠? 어렵지 않죠? 규칙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기준으로 해서 외워야 돼요. 그죠? 이렇게 외워보세요. 841에 1189 전화번호로. 그러면 조금 더 외우기 쉽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어요. 너네들이 좋아하는 그분의 전화번호니까 외워 라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참 잘 가르치시네
대학 갔더니 제 친구들 다 그렇게 배워왔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런 게 아닌 거죠. 에이, 뭐야, 다른 데도 그렇게 배웠네. 그리고 취업 딱 나갔더니 다 그렇게 외우고 있더라고요. 서 계신 직원들 다 그렇게 외우고 있더라고요. 누가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배운 대로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분의 전화번호입니다. 841-1189. 이해되시죠? 외우기 되게 쉬워요. 전화번호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분의 전화번호. 자, 그 다음 우리가 많이 쓰는 도면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우리가 설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종이를 가져다 놓고 설계를 할까요? 물론 이제 뭐 배를 설계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유조선이나 이런 거 설계할 때는 당연히 A0로 써야 되겠죠. 근데 내가 인테리어 도면 그릴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전원주택 지을 거예요. 작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설계할 때 쓰는 도면 어느 정도일까요? 일반적인 건 얘입니다. 이렇게 두 개요. A2하고 A3하고. 원래 A2에다가 설계를 해요. 저도 A2 용지에다가 설계를 했습니다. 손으로 A2 용지에다 설계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 A3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다 A3 쓰지? 분명히 납품은 A2로 납품해요. 근데 설계할 땐 다 A3로 설계해요. 현장에다 들고 가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 다 A3로 출력해서 그 다음에 이제 협력업체 사장님들한테 도면을 다 줘요. 나도 A3로 써요. 그래서 왜 이런 괴리가 났지? 그리고 한번 곰곰이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얘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플로터요. 들어보셨나요? 자, 그러면 프린터요. 프린터는 당연히 알죠, 그죠? 근데 프린터가 출력할 수 있는 크기가 어디까지인가요? 네, A3요. 우리 요 앞에 A3 프린터 있어요. 근데 도면은 A2, A1, A0도 출력해야 되잖아요. A0까지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가 플로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A0, 그러니까 A0까지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가 플로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프린터는 소형이고 플로터는 대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저 플로터가 비싸요. 엄청 비싸요. 그냥 비싼 게 아니고 엄청 비싸요. 내가 이걸로 이 동네를 다 잡아먹겠다, 씹어먹겠다 그러면 플로터가 억대로 호가예요. 그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뭐 현수막 출력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플로터로 출력하거든요. 그게 억대를 가요. 근데 우린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프린터 출력할 거잖아요. 좀 좋은 거는 제네시스 한 대고, 그냥 내가 좀 저렴한 거 살 거야 그러면 아반떼 한 대. 플로터 가요. 많이 비싸요. 중고 10년 된 거 중고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런 게 한 500만 원 정도? 500원짜리 가요. 엄청 비싸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그거 쓰겠습니까? 안 쓰지. 대신에 뭐가 싸졌어요? 프린터가 싸졌죠. 그 예전에 제가 20대 초반에 용산에서 아르바이트 했었거든요. 프린터 납품하고 컴퓨터 조립하고. 근데 그 도매 라인이 아직도 그대로 살아있는데, 그때 프린터가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 잉크젯 칼라 프린터가 그 정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할까요? 지금은 칼라 프린터, 제가 저희 집에
칼라 레이저가 있어요. A4 사이즈 칼라 레이저가 있어요. 그거를 산 지가 벌써 한 7년 됐는데 7년 전에 12만 원 주고 샀거든요. 저 도메라인 있다 그랬잖아요. 12만 원 주고 샀거든요. 근데 그거 일반적으로 저기 쿠팡이나 이런 데 가면 한 17만 원이나 18만 원 해요, 요즘.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뭘 쓰겠습니까? 칼라 레이저 쓸래요? 아니, 그냥 일반 칼라 프린터 A3 쓸래요? 아니면 플로터 쓰실래요? 당연히 잉크젯 A3 쓰죠. 현장 나가보면 정말 열악한 데들 많아요. 컨테이너에다가 그 장비 갖다 놓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플로터 갖다 놓는다고요? 아니요. 그냥 A3 나오는 프린터 갖다 놓고 쓰는 거죠. 근데 더 좋은 게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복사기요. 팩스도 보내고 스캔도 하고 복사도 하고 출력도 해요. 근데 그 복사기가 A3까지 되네요. 그럼 굳이 프린터를 쓸까요? 프린터 안 쓰는 거죠. 복사기 한 대 딱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복사기 임대료가 제일 싼 게 한 달에 8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그래요. 세금 환급 받고 부가세 이렇게 세금 계산서 끊고. 그럼 여러분들이 사업자라면 뭘 쓰겠습니까? 당연히 복사기 쓰는 거죠. 그래서 저도 나중에는 일할 때 복사기에다 그냥 출력했어요. 복사기에다 그냥 맘 놓고 출력하는 거죠. 복사기의 메모리가 되게 커요. 그래서 인쇄 딱 누르면 조금 이따 그러고 나와요. 심지어 복사도 빨라요.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다 그래서 A3를 쓰더라고요. 사연이 그렇더라고요. 가만히 유출을 해보니까 이런 프린터가 장비가 더 좋아진 거죠. 좋아져서 A2에서 A3로 넘어갔더라고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 A2, A3 크기를 외우셔야 됩니다. 자, 보시죠. 리밋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리밋이에요. 이건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에요. 자, 리밋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리밋이라고 할 겁니다. 도면의 크기를 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 엔터 치면 로워 레프트 코너라고 나옵니다. 왼쪽 하단점이요.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시면 자, 왼쪽 하단 여기죠. 여기서 이렇게 커지는 게 플러스죠. 그죠? 왼쪽 하단이 0점이면 플러스니까 계산하기 쉬워요. 여기 어떤 값이 있으면 계산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0,0 그 다음에 엔터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420에 297로 되어 있죠. 기본값이 A3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종종 그러잖아요. 휠 더블 클릭하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럼 뭐로 맞추는 거예요? A3로 맞추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 이 빈 화면에서 휠을 2번 더블 클릭하면 A3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얘기하지만 휠을 이렇게 밑으로 돌리지 마세요. 돌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화면이 계속 줌아웃이 되는 거예요. 계속 줌아웃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마치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찍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뒤로 쭉 물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사람에서 조금 더 물러나면 이제 도로가 보이고 조금 더 물러나면은 뭐가 보이고 이렇게 쭉 되잖아요. 네, 그렇게요. 계속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줌아웃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20mm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막 2km, 4km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도면을 그릴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럴 때 해결할 수 있는 해결 팁이 뭐예요? 화면 깨끗하게 지우고 휠 2번 더블 클릭. 제가 이렇게 돌렸단 말이죠. 휠 2번 더블 클릭.
그러면 화면 확대가 들어가요. 어디로? A3로.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축척 계산이에요. 그 다음에 축척을 계산하는 겁니다. 도면 용지 크기 알아야 계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크기를 제가 재봤습니다. 현장의 크기를 쟀어요. 실측을 한다고 하죠. 실측을 했습니다. 줄자로 실측을 했어요. 그랬더니 1000mm에 8000mm가 나왔습니다. 10m에 8m요. 10m 곱하기 8m 나누기 3.3 24평이네요. 24평 일반적인 매장이네요. 그죠? A3에다가 도면 설계를 할 겁니다. 축척이 얼마죠? 얼마만큼 작게 그려야 되죠? 얼마만큼 작게 그려야 되나요? 자, 어디였지? 얘가 스케일자예요. 이게 스케일자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그리는데 도면에 이제 크기에 맞춰서 스케일자를 대놓고 그리는 거예요. 10m에 8m짜리를 A3에다 그릴 겁니다. 그럼 얼마만큼 작게 그려야 될까요? 이게 문제예요. 얼마만큼 작게 그려야 될까요? 이게 축척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총칭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척도라고 합니다. 척도는 도면과 실물의 비례를 척도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실물을 도면에 그려야 되잖아요. 얼마만큼 작게 그리느냐, 얼마만큼 크게 그릴 거냐, 이겁니다. 이게 이 비례를 지칭하는 단어가 척도예요. 척도에는 배척, 현척, 축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개예요. 배척은 작은 걸 크게 그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안경에 보면 나사 들어가 있잖아요. 안경 나사가 있는데 안경 나사를 설계한다고 가정해보죠. 안경 나사 요만해요. 그죠? 근데 도면에다가 어떻게 그려야 되죠? 그냥 똑같이 그리면 되나요? 알아볼 사람이 없을걸요? 어떻게 해야 돼요? 크게 그려야죠. 이런 걸 배척. 이해되시나요? 배척이라는 건 도면에 실물을 크게 그린 겁니다. 크게 표현한 것. 현척은 도면과 실물을 같게 똑같게 표현한 것. 주로 기계 도면이 이런 거 많이 써요. 축척은 도면에 실물을 작게 표현한 것. 이해되셨나요? 척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면 대 실물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척도는 도면 대 실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써놓은 거 보세요. 도면과 도면의 실물을 도면 대 실물이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배척은 이렇게 씁니다. 4대1. 그러니까 도면의 4mm가 실물의 1mm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실물의 1mm가 도면의 4mm입니다. 도면의 4mm가 실물의 1mm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실물의 1mm가 도면의 4mm니까 크게 그린 거죠. 얘는 1대1입니다. 도면과 실물이 크기가 똑같아요. 축척은 1대40 이렇게 해요. 도면의 1mm가 실물의 40mm란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분수로도 표현합니다. 40분의 1 이렇게 표현도 해요. 1대4라고 하지만 얘는 4배 배수로 이렇게 들어가요. 얘는 분수로 들어갑니다. 40분의 1, 50분의 1 이렇게요.
자, 척도에 대해서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1000mm에 8000이니까 어떻게 돼요? 종이가 훨씬 더 작은 거죠. 축척이 되는 거죠. 실물을 작게 그리는 거죠. 저 종이 안에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실물에 2배를 합니다. 여백이 좀 필요해요. 치수도 들어가야 되고 메모도 넣어야 되고 표제란도 넣어야 되고 좀 이렇게 여백이 필요해요. 뭐 1.5 하면 안 되나요? 돼요. 3이라고 3배 하면 안 되나요? 돼요. 근데 3배 하면 너무 많이 남고 1.5 하면 너무 타이트하고 해보니까 2가 적당하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얘를 종이로 나눕니다. 이해되셨나요? 실물을 2배 하고 종이로 나누세요. 자요. 실물이 1000mm입니다. 그리고 1000 곱하기 2배 나누기 4이고, 자 8000 곱하기 2 나누기 297. 자 계산해보죠. 10,000 곱하기 2 나누기 4이고 47. 8000 곱하기 2 나누기 297 53. 그러면 두 개가 다르잖아요. 가로 세로 비율이 다르니까, 가로 세로 비율이 종이랑 다르니까 둘 중에 하나는 버리고 둘 중에 하나는 기준을 삼으면 됩니다. 누굴 버릴까요? 작은 거 버리는 겁니다. 얘는 작잖아요. 얘는 버림. 얘가 기준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1대 53? 네, 1대 53 축척은 없습니다. 안 써요. 1대 53이란 축척은 안 써요. 1단위는 다 빼버리세요. 1단위 다 뺍니다. 1단위를 빼면 1대 50. 근데 3이 붙었잖아요. 그죠? 1대 60.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돼요. 1대 50이나 1대 60이나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됩니다. 누구 쓰면 돼요? 이건 여러분들 마음이요. 이건 이제 설계자의 재량이라 그럽니다. 설계자의 재량으로 1대 50 써도 되고 1대 60 써도 되고, 2배를 했기 때문에 3이라는 숫자는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1대 50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것저것 써야 될 내용도 많고 도면에 표현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럼 1대 60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설계자가 보고 판단하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고등학교 때 이걸 배우는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대학 가면 배워. 그래서 대학 가면 배우는 줄 알았어요. 대학 갔는데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실무 나가면 배워. 근데 실무 나갔더니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니네 학교에서 이런 것도 안 배우고 뭐 배웠니?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도면 많이 그리면 알게 돼. 도면 많이 그리면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돼.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선배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의 선배들이 썼던 거죠. 자, 이해되시죠? 그럼 한번 계산해 보시죠. 자, 15,000 곱하기 10,000. 자, A3입니다. A3에다가 축적 계산을 해보시죠. 자, 보시죠. 30,000 나누기 4이고 71 나오네요. 20,000 나누기 297 67 나오네요. 그러면 67은 무시하고 71. 1대 70 그러면 안 돼요. 1대 70은 없는 축척입니다. 1대 70은 안 써요. 그럼 누구 쓰냐면 1대 80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얘가 스케일자예요. 보면 좌우에 하나씩 붙어 있을 겁니다. 그죠? 1, 2, 3, 4, 5, 6 이렇게 6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축척이 1, 2, 4, 5, 6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10으로 넘어갑니다. 10, 20, 30, 40, 50, 60, 그 다음 100, 200, 300, 400, 500, 600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 60에서 100 사이가 너무 멀죠. 그래서 잘 안 쓰는데 80하고 90을 씁니다. 1대 80과 1대 90을 써요. 이건 물어보세요. 꼭. 내가 팀장이면 상관없어요. 쓰면 돼요. 근데 내가 직원이에요. 혹은 대리예요. 그러면 물어보셔야 돼요. 1대 80 써도 될까요?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안 쓰는 거 120, 150, 그 다음에 한 250 정도 이렇게요. 잘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호감 같아 잘 쓰는 거, 그나마 쓰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루트 2라는 축척이 있습니다. 이렇게 루트 2라는 축척이 있습니다. 되게 특이한 축척 중에 하나가 얘예요. 루트 2. 그 KS에 보면 이렇게 많지도 않아요. 쓰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루트 2라는 축척이 들어있어요. 왜 루트 2를 쓰냐면 그 종이 가로 세로 비율이 1대 루트 2, 루트 2대 1 비율이랍니다.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이 1대 루트 2 비율이라고 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루트 2라는 걸 쓴다고 합니다.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어요. 아마 어디선가 쓰는 것 같은데 누가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종종 나와요. 그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나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같은 그런 설계 시험에 종종 나와요.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어떤 거 써야 돼요? 80을 쓰셔야 돼요. 1대 80. 자, 축척 계산하는 거 이해되시나요? 자,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면을 그리고 축척을 계산하는 사람이 있고, 도면 일단 먼저 그려요. 그리고 축척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도 돼요. 근데 저처럼 축척을 먼저 계산해 놓고 도면을 그리는 사람도 있고, 어느 게 옳다 틀리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저처럼 축척을 먼저 계산해 놓고 그리고 도면을 그리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단 1이라도 유리해요.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얘네들 다 외우셔야 돼요. 결론은 외우세요. 이해되시죠? A2로 출력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A2로 바꿔야 되잖아요. 내가 얘를 모르면 어디 창피하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인터넷 찾아봐야 되는데 인터넷은 물론 나와요. 창피하잖아요. 외우셔야 돼요. 그 설계자의 필수 소양, 설계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값이 되는 거죠. 이거 모르면 시쳇말로 그 창피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외우세요. 자, 그 다음 칼라. 자, 칼라. 그러면 이렇게 칼라 피커가 뜹니다. 칼라 피커에서 색상을 선택한 다음 OK, 그리고 선을 그리면 선이 색상이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칼라 선택하고 OK, 그리고 선을 그리면 색상이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칼라, 자, 바이 레이어. 자, 다시 칼라요.
칼라도 설명할 게 되게 많은데, 자 보시죠. 일단 칼라북이요. 칼라북. 우린 칼라북 안 씁니다. 주로 이 칼라북은 누가 쓰냐면 페인트 가게나 아니면 인쇄소요. 인쇄소에 가면 칼라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 무슨 용지로 출력하면 이렇게 색이 나와요. 그런 저기 칼라북을 팔아요. 옛날엔 칼라북 좀 보내주세요. 그럼 그냥 왔는데 요즘은 10,000원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50,000원인가 주고 칼라북 몇 개 샀어요. 이제 집에서 두고두고 쓰고 있는데, 근데 얘네 쓸 일이 없어요. 트루칼라요? 트루칼라도 쓸 일 없습니다. 종종 트루칼라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우리는 트루칼라를 안 씁니다. 트루칼라 쓸 일 없어요. 트루칼라는 누가 쓰냐면 그래픽 작업하는 사람들이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그래픽 작업하는 사람들이 트루칼라를 씁니다. 우리는 인덱스 칼라를 써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보시죠. 혹시 여러분들 빛의 삼원색 뭔지 기억하시나요? 미술 시간에 배웠죠? 빛의 삼원색, 색의 삼원색 기억나시죠? 자, 빛의 삼원색 뭐죠?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해되시죠? 이거 빛의 삼원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RGB 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머리 글자 따서 RGB 칼라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프랑스 사람 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죽었죠. 이 사람이 우연히 랜턴을 가지고 실험을 하다가 쭉 정리해 놓은 값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빛에 대해서예요. 색에 대해서가 아니고. 이해되시죠? 색은 다른 색이 나와요. 이건 빛에 대해서입니다. 빨간색 빛하고 여기 나와 있는 그릿 초록색 빛하고 섞으면 무슨 색이 나올까요? 빨간색과 초록색 빛을 섞으면, 자, 색은 더하면 더할수록 어두워지고 빛은 더하면 더할수록 밝아지고, 그죠? 빨간색과 초록색을 더했을 때 무슨 색이 나왔을까요? 빛에 대해서. 색 아니에요. 빛입니다. 요 색깔이 나왔답니다. 또 그린하고 블루하고 색을 조합하면 빛을 조합하면 사이안 색이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블루하고 레드하고 빛을 조합하면 마젠타가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세 개가 색의 삼원색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빛의 삼원색, 색의 삼원색. 얘를 줄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CMY라고 합니다. 똑같이 첫머리 글자만 따면 돼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빛은 빼면 뺄수록 어두워져요. 빛의 삼원색으로는 100% 블랙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색의 삼원색은 더하면 더할수록 어두워진다 그랬죠. 100% 블랙이 안 만들어집니다. 이 CMY 가지고는 100% 블랙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별도의 블랙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걸 K라고 붙여놨습니다. 블랙을 K라고 해요. 그래서 CMY K 칼라, 그 다음에 RGB 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휴대폰이라든지 TV라든지 모니터라든지 이런 빔 프로젝터 같은 거 있잖아요. 모든 전자기기는 전부 다 RGB 칼라입니다. 그런데 저 프린터 있죠.
저 프린터는 CMYK 컬러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제가 모아놨어요. 자요. 색상 보이시나요? 빨강색이 아니고, 요거 빨강색이 아니고 얘가 마젠타예요. 그 다음에 이거 파란색이 아니고 얘가 사이안입니다. 얘는 옐로우.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이거 말고 뭐가 더 들어있는 거예요? 블랙잉크가 하나 더 들어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를 이렇게 색상을 정리한 사람이 바로 프랑스의 미술학자 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휴값이라고 불러요. 레드가 1번, 그린 2번, 옐로우 2번, 그린 3번, 사이안 4번, 블루 5번, 마젠타 6번. 이해되셨나요? 이게 뭐지? 자, 보세요. 여기 색상 보이시나요? 레드, 그린, 블루, 시안, 마젠타, 옐로우. 방금 이야기한 내용이죠? 여기 보세요. 여기 인덱스 번호가 나옵니다. 레드가 몇 번이에요? 1번, 옐로우 2번, 그린 3번, 사이안 4번, 블루 5번, 마젠타 6번, 그리고 화이트가 7번.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1번부터 7번까지를 표준 색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름이 있어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도 돼 있지만 이름도 있습니다. 레드, 옐로우, 그린, 사이안, 블루, 마젠타, 화이트.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나요? 번호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프랑스 사람이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1번부터 7번까지를 외우셔야 돼요. 1번부터 7번까지 외우셔야 돼요. 외울 거 되게 많습니다. RGB, CMY 그럼 금방 외워져요. 어려운 거 없으니까 금방 외워집니다. 자, 이해되시죠? 요 내용에 대해서. 자요. 그 다음에 또 그냥 재밌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돼요. 이야기잖아요. 스토리잖아요. 듣고 외우시면 됩니다. 자, 컴퓨터가 이진수죠. 사람은 10진수. 그죠? 컴퓨터가 하나의 색상에 대해서 하나의 색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쪼개면 어디까지 쪼갤 수 있냐면 2의 8승계까지 쪼갤 수 있답니다. 이에 8승계까지 쪼갤 수 있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8비트 칼라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2의 8승 그래서 8비트. 8비트를 2의 8승을 2진수 8승을 10진수로 바꾸면 256이 됩니다. 256 칼라라고 해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8비트 칼라, 256 칼라 똑같은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인덱스 칼라라고 합니다. 모든 색상을 256개의 색상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색상에 번호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 컬러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인덱스가 무슨 뜻이에요? 인덱스가 색인이란 뜻이죠? 여러분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면 도서관 그 옆면에 색인 붙어 있잖아요. 그 색인이요. 색에 번호를 붙였다고 해서 색인 색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덱스 컬러 이거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색인 색상입니다. 여기요. 인덱스 컬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전체가 몇 개의 색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255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얘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그 다음에 10번이 어디냐면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 이 위에는 다 짝수예요. 아래는 홀수입니다. 그러니까 10번, 11번, 12번, 13번 이렇게요. 그러니까 위에 한 번, 아래 한 번 이렇게.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점점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랬다가 밑으로 옵니다. 250, 51, 52, 53, 54, 55번으로 끝납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방금 256 칼라라고. 256 칼라. 그러면 하나가 어디 갔을까요? 256으로 끝나는 게 맞을까요? 255로 끝나는 게 맞을까요? 이게 지난 시간하고 연장돼 있어요. 제가 십진수는 1부터 시작합니까? 0부터 시작합니까? 제가 그 얘기 했어요.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0부터요. 네. 이 여기 있는 바이블록이 0번입니다. 이게 0번이에요. 0번을 쓰면 저 바이블록이 돼요. 이해되셨나요? 기본값은 바이 레이어입니다. 오늘 레이어까지 공부할 거예요. 레이어에서 지정한 색상입니다. 나중에 이거 안 써요. 나중에 이거 안 써요. 칼라 명령 안 쓸 거예요. 그럼 어디서 써요? 레이어에서 씁니다. 칼라 쓰시면 안 돼요. 레이어에서 쓰셔야 돼요. 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레이어. 이게 레이어입니다. 그리고 여기 칼라 들어있는 거 보이시나요? 칼라를 누르면 비로소 여기 나와요. 얘를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칼라 명령어인데 레이어 안에 들어있는 칼라 명령을 쓰셔야 돼요. 칼라 명령어 단독으로 쓰시면 안 돼요. 이해되셨나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칼라 명령어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누굴 써야 돼요? 레이어에 칼라 명령을 쓰셔야 됩니다. 자, 다시 칼라로 들어가죠. 아직 레이어를 안 배웠으니까 칼라를 쓰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0번부터 255번까지가 결국은 256개의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색상입니다. 0번부터 255번, 총 256개죠? 그래서 256 칼라. 자, 또 보시죠. 그 다음에 2의 16승 개수가 나옵니다. 16승이요. 얘는 16비트라고 하고 64,000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개수가 64,000개 돼요. 그 다음에 2의 24승이요. 자, 보세요. 이게 24비트 칼라인데 레드가 2의 8승계. 하나의 색상을 최대한 쪼개면 2의 8승계까지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레드 2의 8승, 그린 2의 8승, 블루 2의 8승. 그래서 2의 24승이요. 더 이상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트루 칼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트루 칼라라고 해요. 얘는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개수가 대략 1600만 개. 1600만 개의 색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엄청 많이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트루 칼라. 근데 최근에 하나 더 나왔습니다. 2의 32승이요. 2의 32승. 이거는 트루 칼라, 즉 2의 24승에 이거 트루 칼라, 트루 칼라에 2의 8승. 이거 투명도요. 알파 채널이라고 합니다. 채널. 근데
CHENL인가? 네, 알파 채널이라고 하는데 투명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투명도라고요. 투명도 2의 8승과 트루칼라 2의 24승 이거 합쳐서 2의 32승 색상이 나왔습니다. 색상에 대해서 이해되시나요?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 볼까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8비트, 여러분들 혹시 GIF 파일 들어보셨나요? 저 GIF 파일이 바로 8비트 파일입니다. 즉 256개의 색상만 저장할 수 있는 파일이고요. 그 JPG 파일 들어보셨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이 JPG 파일이 16비트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8비트 포맷, 16비트 포맷 이렇게 불러요. 그럼 여기 24비트 포맷이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TIF하고 BMP 들어보셨나요? 물론 조금 더 있긴 한데 가장 흔하게 쓰는 거 TIFF 파일이 24비트 파일입니다. 휴대폰에서 파일 저장할 때 많이 나올 거예요. DSLR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뭐 용량 작은 걸로 저장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JPG. 용량 큰 용량으로 저장할까요? 그러면 TGA. TGA란다. TIF 파일.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 32비트 파일이 있는데 TGA라는 파일하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PNG 파일이요. 그게 요즘 다 PNG 파일 써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쭉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트루칼라의 여기 효과 보이시나요? 네. 이게 각도예요. 0도 그러면 빨강색이 나오고 이렇게 60도 그러면 노란색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120도 그러면 그린 나오는 거 보이시죠? 바로 여기. 그 다음에 240도 그러면 블루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휴값이 색상 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트루 컬러가 나오는 거고 인덱스 컬러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여기 1번부터 7번까지를 기본으로 씁니다. 그래서 도면을 그릴 땐 주로 인덱스 컬러를 위주로 해서 써요. 그리고 항상 바이 레이어를 기본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통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는 색상을 어떻게 쓰냐면 명도 값으로 씁니다. 명도 값이요. 밝고 어둡게요. 어떤 색상은 밝고 어떤 색상은 어둡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예를 들어서 노란색은 명도가 높은 색입니다. 그에 비해서 파란색은 명도가 낮은 색입니다. 그죠? 지금 색 두 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노란색과 파란색.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는 명도값을 위주로 해서 주로 사용하는데, 자, 왜 명도값을 쓰냐면 이거예요. 색상이 지닌 특징이 있습니다. 명도가 높은 색은 이렇게 위로 튀어나와 보여요. 그리고 명도가 낮은 건 속으로 들어가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떤가요? 노란색이 더 눈에 더 잘 띄죠? 튀어나와 보이고 파란색은 눈에 잘 안 보이죠? 속으로 들어가 보입니다. 높낮이를 구별할 수 있는 거죠. 평면인데 이 안에서 높낮이가 구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명도가 높은 색은 굵게 보이고 명도가 낮은 색은 가늘게 보입니다. 선의 굵기를 파악할 때도 명도를 사용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건축 인테리어에서는 명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기계 쪽에서는 명도 대신에 그냥 순서대로 씁니다.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써요. 컬러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컬러 들어가셔서 여기 바이 레이어 누르고 오케이.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라인 타입 선의 모양이라고 합니다.
선 모양. 우리가 사용하는 선의 모양이 크게 4개입니다. 실선이 있고요. 파선이 있고요. 1.3선이 있고요. 2.3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4개예요. 우리가 설계에 사용하는 선은 이렇게 4개입니다. 실선, 말 그대로 선이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진 선, 이걸 실선이라고 합니다. 파선은 이거 파자가 깨트릴 파자입니다. 그래서 선을 깨트린 거예요. 파선은 점선으로 나옵니다. 점선이에요. 1.3선은 이거 한자라 거꾸로 읽으시면 돼요. 선을 쇠가 부시다라는 뜻이에요. 부시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깨트리다는 뜻이에요. 깨트려서 점을 1개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깨트리니까 이렇게 선이 하나가 들어가요. 이게 1.3선입니다.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2.3선, 선을 부셔서 점을 2개 넣은 거.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점이 2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2.3선. 파선은 말 그대로 선을 깨뜨렸으니까 파선, 점선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실선은 다시 둘로 나눠지는데 굵은 실선이 있고 가는 실선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굵은 1.3선이 있고 가는 1.3선이 있어요. 굵은 1.3선이 있고 가는 1.3선이 있는데 용도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굵은 1.3선 그러면 선이 굵다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0.5mm 이해되시죠? 파선이 중간선이에요. 0.3mm. 나머지는 0.1mm. 이해되셨나요? 1.3선, 2.3선 다 똑같아요. 0.1mm입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0.3, 0.2, 0.2. 아이고. 되나요? 돼요. 0.5가 아닌 0.3으로 줄인 다음, 그러니까 0.1, 0.2, 0.3 선이 3개잖아요. 굵기가 돼요.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서는 0.2, 0.3, 0.4 쓰라고 합니다. 시험에 아예 그렇게 딱 못 박혀서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이 3개란 얘기예요. 내가 0.1, 0.2, 0.4 쓸 거예요. 그 누구도 나한테 태클을 못 걸어요. 내가 선의 굵기를 0.1, 0.3, 0.5 쓸 겁니다. 누가 뭐라고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굵다는 얘기는 도면에서 가장 굵은 선, 중간선은 그 도면에서 중간 굵기를 표현한 선, 가는 선은 그 도면에서 가장 가늘게 표현한 선. 그래서 실제로 0.1, 0.2, 0.3 많이 써요. 그리고 0.1, 0.3, 0.5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실제로도. 이거는 지정하기 나름입니다. 굵은 실선은 외형선이라고 부릅니다. 외형선. 그러니까 물체의 외형을 표시하는 선. 사물의 외형.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 선들. 이걸 굵은 실선이라고 합니다. 그걸 외형선이라고 해요. 자, 가는 실선 넘어가고 파선은 이거 은선이라고 합니다. 은선. 숨을 은자를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칠판이 있어요. 칠판 뒤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 뒤에 창문이 있어요. 창문이 있어요. 제가 종종 이렇게 들어가서 밖에 봐요. 저 앞에 사거리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아요. 감옥 아닌 감옥이거든요. 네, 이제 과제물 내놓고 여기 들어가서 바깥에 이렇게 구경도 해요. 근데 이제 설계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창문을 그려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안 보이잖아요. 사실은 안 그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안 그려놓으면 다른 사람이 여기 창문이 있는 걸 몰라요. 그래서
그려놓습니다. 어떻게 해요? 점선으로. 이해되시나요? 그럼 점선으로 이렇게 다 그려놔요, 창문을. 그럼 사람들이 뭘로 알아들어요? 아, 여기 벽이 있는데 이 벽 뒤쪽에 창문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창문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 칠판에 숨겨져 있죠. 숨을 은자를 쓴 겁니다. 있는데 안 그려도 되는데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숨겨져 있는 선. 그래서 은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숨어 있는 실선, 외형선 또는 가려져 있는 다른 물체에 가려져 있는 외형선. 여기에 칠판에 가려져 있는 창문. 뭐 은선이에요. 얘가 중간 굵기입니다. 얘가 굵은 선이에요. 나머진 다 가는 선입니다. 일점세선은 중심선이라고 합니다. 중심선이라고 해요. 사물의 중심을 표시하는 선. 뭐 봤을 거예요, 그죠? 지난 시간에 중심선 먼저 그리고 옵셋 했을 겁니다. 얘는 가상실선이라고 합니다. 없어요. 실제로 없어요. 실선이 외형선이죠. 그죠? 가상 외형선이란 뜻이에요. 실제는 없는 겁니다. 실물은 없어요. 실물은 없는데 앞으로 만들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점세선으로 표시해 놓으면 돼요. 여기는 없는데 앞으로 만들 거예요. 내지는 예를 들어서 여기 시계추가 있어요. 시계추가 이렇게 진자 운동을 해요. 그죠? 근데 설계 도면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해리포터처럼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 움직임 범위를 표시를 해줘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 없잖아요. 실제로 추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상실선, 여기 실선, 여기에 가상실선. 그래서 각도를 적어줍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자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도면에다가 설명할 때, 이럴 때 쓰는 게 이점세선의 역할입니다. 뭐 굵은 일점세선이 있어요. 이거는 하단선입니다. 자르는 선이요. 이해되시나요? 자르는 선. 이거 어디서 봤냐면 우리 저기 미술 시간에 공작 시간이라 그러죠. 공작 시간에 이렇게 사가지고 가면 거기 굵은 일점세선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을 겁니다. 가위질하라고. 가위질하는 선. 얘네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선의 종류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선의 모양, 색상, 선의 굵기 이 세 가지를 다 조합해서 써야 돼요. 근데 따로따로 조합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어디서 조합하냐면 그 아래 보면 레이어라는 데서 조합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라인 타입을 따로 안 써요. 레이어에서 다 불러들여서 조합해서 씁니다. 자, 먼저 라인 타입부터 보시죠. 라인 타입 실행해 보시죠. 저는 제가 쓸만한 건 다 불러다 놨습니다.
어떤가요? 선의 모양 잘 바뀌나요? 자, 보시죠. 여기. 자, 420 곱하기 50배 21,000이네요. 그 다음 297 곱하기 50배 14,850이네요. 자, 보시죠. 라인 이게 왜 들어갔지? 라인. 자, 이 방향으로 21,000. 다시 이 방향으로 14,850. 클로즈. 라인 끝점에서 끝점으로. 자요. 종이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이게 50배 커진 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그려야 될 게 18,000입니다. 라인 중간점에서 옵셋 5,000, 좌우로 5,000, 옵셋 4,000. 지금 그린 조그만 사각형이 18,000짜리 사각형입니다.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대신에 출력할 때 줄여서 출력하는 거예요. A3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배 줄여서 출력해 주세요. (50배) 줄어서 출력한 거 보이시나요? 얘가 A3 종입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요? 여기 보이시나요? 종이 크기 A3요. 몇 배 줄여서 50분의 1로 줄여서 출력해 주세요. 출력할 때 이렇게 줄여서 출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 얘가 미리 보기예요. 하얀 게 A3 종입니다. 얘가 18,000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줄여서 출력하는 겁니다. 아직 여기까지는 이해 못하셔도 좋습니다. 이건 넘어가기로 하고. 자, 제일 중요한 거. 뭐 이상한 거 없나요? 별로 이상한 거 없는데. 제일 이상한 거는 왜 50배 키웠는지, 왜 출력할 때 50분의 1로 줄인다든지 이거잖아요. 다시 봅니다. 확대. 무슨 선이에요? 중심선이잖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중심선일까요? 실선일까요? 중심선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 출력하면 실선으로 나올까요? 중심선으로 나올까요? 실선으로 나와요. 왜요? 너무 작아서. 이해되시나요? 너무 작아서. 우리가 봤던 거는 1대1 도면에서나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1대1 도면에서 보이는 거고, 이 도면은 지금 얼마예요? 1대50 도면이잖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요. 선 모양 축척이요. LT 스케일. 이 LT 스케일을 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LT 스케일 선의 모양을 키웁니다. 또는 줄입니다. 몇 배요?
50배. 그러면 선의 모양이 중심선으로 보이는 거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축척을 먼저 계산해야 얘를 파악할 거 아닙니까? 그죠? 축척을 나중 계산하면 이걸 어떻게 파악해요? 그냥 적당히가 되는 거죠. 라인 타입 스케일 적당히, 문자 크기 적당히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자, 이해되셨나요?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제가 띄워놓을 테니까 한번 그려보세요. 50배니까 21,000에 14,850짜리 정사각형 그리시고 그 안에 18,000짜리 사각형 그리시고 그 다음에 선 모양을 적용해 보세요. 선 종류 축척, 즉 LT 스케일도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일단 사각형을 그려보시죠. 이번에는 레이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지금 우리가 이제 그려봤단 말이죠. 색상도 넣어야 되고 선의 모양도 넣어야 되고 선의 굵기도 줘야 됩니다. 이걸 하나씩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레이어라는 걸 사용합니다. 레이어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도면층입니다. 도면층이에요. 그러니까 도면을 일반 종이에다 그리는 게 아니고 바로 이런 투명한, 지금 제 앞에 있는 이런 데다가 도면을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투명 아크릴 같은 이런 데다가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투명한 아크릴이 여러 장 겹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투과해서 한 번에 보이겠죠. 도면 자체가. 그게 레이어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레이어는 하나가 아닌 여러 개를 겹쳐놓고 보는, 그래서 도면에 여러 층들을 이룹니다. 그래서 도면층이라고 합니다. 자, 레이어를 한번 띄워 보실까요? 레이어를 만들기도 하고 삭제도 해 보시죠. 자, 보시죠. 보시면 제가 레이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레이어의 이름을 바꿀 수 있겠죠. 여기 리네임, 중심선, F2키 누르시면 됩니다. 외형선, 은선, 그 다음에 가상선.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색상이 있네요. 중심선은 빨간색입니다. 1번. 외형선은 2번. 아니다. 외형선은 3번. 은선은 2번. 가상선은 그냥 아무거나. 자, 이렇게 기계 쪽에서 이렇게 색상 정의합니다. 중심선이 제일 중요해요. 1번. 그 다음이 은선 2번. 외형선이 3번. 이렇게 들어갑니다. 기계 쪽에서는 이렇게 써요.
근데 건축 쪽에서는 외형선, 은선 이런 말을 안 써요. 단면, 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축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단면, 그 다음에 이면 이렇게요. 단면을 2번으로, 이면을 7번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색상을 넣어 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가상선이잖아요. 선의 모양이, 자, 팬텀, 로드, 팬텀. 선택하고 오케이. 그럼 여기 선 모양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단면은 실선입니다. 외형선도 실선이에요. 은선은 히든, 이면도 실선, 중심선, 센터. 이렇게 선의 모양 바뀐 거 보이시죠? 자, 선의 모양도 한번 바꿔보시죠. 이렇게 색상과 선의 모양을 함께 주어야 됩니다. 선의 굵기도 지정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여기 라인 웨이트, 여기 선의 굵기요. 자, 0.3 단면 0.3 외형 0.3 이거 다 굵은 선이에요. 은선 중간 굵기 0.2 이면 0.2 중심선 0.1 0.1이 없네요. 0.09 그러면 선의 굵기까지 한 번에 다 지정됐네요. 자, 한번 지정해 보시죠. 선의 굵기는요, 화면상에서 안 보입니다. 그럼 언제 보이냐면 출력할 때요. 출력할 때 선의 굵기가 보입니다. 화면상에서는 굳이 선의 굵기를 지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헷갈리기만 합니다. 언제요? 출력할 때. 이 라인 웨이트는 출력할 때 선의 굵기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여기 체크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내가 그린 게 다 0이라는 레이어로 들어갑니다. 얘가 디폴트 레이어예요. 기본 레이어입니다. 캐드 딱 실행하면 0이라는 이름이 0이에요. 제로입니다. 이거 이름도 안 바뀌어요. 바뀌지도 않아요. 이름 바꾸려고 그러면 못 바꿔요. 리네임 안 된다고 나와요. 이건 가장 기본 초기 레이어라 그렇고, 선택하고 제일 오른쪽인 커런트 버튼 누르시면 체크 무늬가 넘어왔죠. 그럼 내가 그린 게 지금 다 가상선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줌, 올, 라인, 이고 한영키구나. 줌, 올, 라인 어떤가요? 가상선으로 그려진 거 맞습니까? 다시 레이어. 근데 왜 팬텀인데? 아, 그렇구나. 렌티 바이 레이어. 다시요. 자, 팬텀으로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아까 여기서 선을 지정해 놔서 그래요. 여기도 다 바이 레이어로 바꾸셔야 됩니다. 다시 레이어 더블 클릭하세요. 이렇게요. 더블 클릭하면 넘어오는 거 보이시죠? 자, 라인. 그 다음에 화면에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가 레이어입니다. 중심선, 라인, 은선, 라인. 자, 어떤가요? 선의 굵기, 선의 모양이 다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제 change라는 명령어를 좀 공부해야 되는데, 커맨드 라인을 자꾸 읽으셔야 돼요. 커맨드 라인 안 읽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볼까요? 그런데 이 체인지 명령어에 좀 재밌는 기능이 있습니다. 체인지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여기에 속성이 나옵니다. 속성. 위치를 바꾸는 게 아니고 속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눌러보면 색상에 대한 속성, 선의 모양에 대한 속성,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레이어 속성이에요. 가상선이잖아요. 외형선으로 바꿔볼까요? 외형선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 봐야 될 명령어가 뭐냐면 CHPROP입니다. CHPROP. CH는 체인지의 약자고 PROP가 속성의 약자입니다. 선택하고 엔터. 여기 레이어 속성. 중심선 바뀐 거 보이시나요? 체인지 명령어 중에 속성 기능만 이렇게 똑 떨어져 나온 명령어가 CHPROP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합니다. 컨트롤 1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속성창이 뜹니다. 이 속성창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부분의 작업자들이 이 컨트롤 1, 즉 속성창을 띄워놓고 작업합니다. 제가 원을 클릭해봤습니다. 원을 클릭했어요. 그랬더니 이 원에 대한 정보가 떠요. 레이어 중심선이네요. 자, 가상선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내가 이 레이어 이름을 몰라도 된단 말이죠. 여기서 그냥 볼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라인 타입 스케일 나와 있고, 자 밑으로 내려가면 중심점의 위치 마이너스 50, 콤마 150, 콤마 얘가 움직이죠. 그 다음에 반지름 65인데 반지름 50, 사이즈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서 다 조절할 수 있어요. 모든 속성, 캐드의 모든 속성은 이 속성창에서 다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속성창을 띄워놓고 작업하셔야 돼요. 자, 이거 그립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ESC 키 누르면 해제됩니다. 선택하고 ESC 키 누르면 해제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선택하고 여기 레이어 있죠. 여기서 바꾸면 돼요.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선택하고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선택하고 바꾸면 돼요. 바뀐 거 보이시죠? ESC 키 누르면 선택이 풀어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매치 프로퍼틱스요. 얘를 조금 많이 써요. 매치가 일치시키다라는 거죠. 프로퍼틱스는 속성,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속성 일치 또는 특성 일치라고 합니다. 단축키는 MA고 아이콘은 여기 있습니다. 리본 메뉴는 저기 있어요. 그래서 자, 매치 프로퍼틱스를 실행하면 캐드가 물어봐요. Select Source Object, 원본을 선택해 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제가 원본을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엔터 없이 바로 캐드가 Destination Object, Select Destination Object, Select 선택이에요. Destination은 목적지란 뜻입니다. 오브젝트는 객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지, 즉 목적지가 되는, 내가 선택한 얘의 속성을 누구한테 줄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럼 어떤가요? 속성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다시 한번 볼까요? 매치 프로퍼틱스 원본 선택, 그 다음 목적지 선택, 엔터. 자, 한번 해보시죠. 과제물을 조금 풀어볼까요? 우리 한 것 중에 조금 쉬운 걸로 풀어보자고요. 자,
자, 이 과정을 보시죠. 아니다, 이 과정을 보시죠. 제일 먼저 중심선을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레이어에서 중심선을 선택합니다. 라인, 중심선을 이렇게 그립니다. 옵셋 6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옵셋 20. 그 다음 실선이죠. 자, 외형선 서클 교차점에서 지름 20, 서클 지름 30, 서클 반지름 5, 반지름 10. 자, 어떤가요? 확실히 달라졌죠.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도면 그릴 때하고 지금 달라졌을 거예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 중심선은요, 중심선은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선이 아닙니다. 가상선이에요. 그래서 물체의 외형보다 약 3에서 5mm 정도 더 길게 그립니다. 이해되시나요? 3에서 5mm 더 길게 그려요. 이렇게요. 옵셋 5mm. 그 다음 트림으로 잘라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 옵셋 5mm.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모양이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15 트림으로 자르고요.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나머지 이제 트림으로 잘라내는 겁니다. 이렇게. 네, 모양 다 끝났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